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1월의 2주차 가장 중요한 포인트 1호 경마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이미 내용 자체에 대한 확인도 끝나 있고 방송을 찍고 있는 시점이 이제 목요일인데 당일 상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한 주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한 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좀 더 많이 이겨드릴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웠던 부분들 더 채워드리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백동일 강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부처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서울 4경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서울 4경주 그리고 5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7경주에서 강력하게 붙어볼 거고요. 후반부 마무리 9경주 그리고 부산은 6경주 배당 추천 부산 6경주 상당히 1등급 난전 편성이 형성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4, 5, 7, 9 부산 6 메인 하이라이트 7경주와 부산 6경주 배당 노림수 추천 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적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좋은 내용들 자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독 선두는 2번 퓨처 파이어입니다. 2위권 싸움에는 5번 야후 골든캣, 11번 봄날의 기억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1000m 6등급 3세 마필들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이제는 한 살씩을 더 먹어서 2세 경주가 없고 3세 경주가 형성돼 있죠. 1경주 자체는 좀 가볍습니다. 3번 그레이트 칸과 6번 라오나이가 강력한 저배당을 형성해 줄 거고 그 틈을 깰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번만 그레이트 칸 정말 우리에게는 고마운 꿀같은 마필이죠. 기억나시죠? 흥행길주의 그레이트 칸 흥행길주 놓고 그레이트 칸 강력하게 91배 때려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했었고 6번 라오나이 같은 경우는 지세가 좀 안 좋긴 했었는데 빠르게 회복이 좋아지면서 데뷔 전 빠른 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상태는 의지는 더 좋아졌고요. 사실 저배당이 형성될 거고 이번에는 좀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부러진다는 3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부러진다라면 6이 부러질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들 누굴까요? 첫 번째 마필은 5번마 용마 루구입니다. 능력 미달 때문에 직전의 경주가 이제 12월 3일 6일 때 능력 미달 받고요. 일주일 만에 출전을 했던 경주에서 힘이 꽉 차 있지는 않았지만 좀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를 해요. 내측에서 이제 가볍게 따라가면서 선입 작전을 펼쳤는데 나름대로 기본기도 분명히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마필이 이제 스스로 뛰려는 지세의 안정감을 보여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주행심사에서 함께 뛰었던 스마티 블루라는 마필은 공백전에서 우승을 거두고요. 함께 뛰었던 알찬 누리와 라온블러드라는 마필도 공백전에서 바로 2차과 3차를 거둡니다. 그만큼 마필들 자체가 또한 5위권을 했던 윈드리버라는 마필도 제건 마필이었어요. 그 편성 자체가 주행심사긴 하지만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스트 상태가 아니었던 용마루구가 그 정도 뛰어줬다라면 이번 경기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략 멀로기수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이고요. 5조에 함께 출전하고 있는 7번마 티즈블랙도 괜찮습니다. 데뷔 전 1300에 도전을 해서 좋은 능력을 펼쳐냈던 럭키석프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과 함께 주행심사를 치렀어요. 그 마필 좀 기대는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그게 잡히면서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 마필이 뛰었던 주행심사에서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선입 가능성, 중속이나 지세나 탄력 모두 안정감을 보여줘요. 오히려 이제 용마르구와 티즈블랙의 상태만 따져본다면 오히려 티즈블랙 쪽이 좀 상태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 마필이 좀 욕심이 나는데 용마르구의 기본 기 자체도 여기서 통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경주는 가볍게 샷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6번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줄 수 있는 마필이라면 5조의 2두의 마필, 5번 용마르구 7번 티즈블랙 당일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잊지 마시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0m 6등급 경주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요. 정확하게 한 방울 압축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기권 한강 1강이 워낙에 우뚝 써있고 후차권에 누가 될 수 있는 마필인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우는 마필도 필요하고요. 자, 그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전개도죠. 전개도를 그려봤을 때 이번 편성은 정말 쉽게 풀이가 됩니다. 최선의 옥석 압축 나올 거고 그 안에서 정리를 드리면서 당일 상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부분 모든 종합된 내용들 제가 전개도로 지금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1호 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를 준비했고요.
현등급 아직은 벗어나기 힘들었던 전력들이 거의 반수 이상입니다.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요. 얼마만큼 가장 효율적인 압축을 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되는 마필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마필들 안에서 정확한 내용과 전달 드릴 거고 당일 상태에 따른 최선의 압축이 중요하다는 게 가장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전개도 시작합니다. 꺾을 마필 다 꺾어내야죠. 안쪽에 있는 1번 마 금희인디, 중간권에 위치하고는 5번 마 깨우침, 7번 마 빅토리 질주, 9번 마 런던버스, 10번 마 해피뮤직, 12번 마 하이퍼카까지 반 꺾어드립니다. 1579, 10, 12 안 돼요.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6두의 마필만 남습니다. 전개도를 그려볼까요? 안쪽에 있는 2번 베스트탑은 선입가담, 선두 스피드를 보일 거고요. 3번마 우아룡이란 마필 자체가 빠른 마필이 없어요. 여기서는 직전 선입이었지만 이번에는 선회입니다. 아이고 1300이죠. 실수했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3번이 아예 앞선에 나서는 선행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도입니다. 그리고 4번 원더풀 오렌지는 밀려있는 선입, 6번마 로열 블레이드도 선입가담, 8번마 JS 파워도 뭉쳐있는 선입가담 2선, 그리고 11번마 나의 전설은 빠르게 감고 올라오면서 이 모든 걸 넘어서면서 3옆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3번을 앞을 필두로 나가 있고요. 3을 무리하게 여타의 마필들을 넘어서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성 자체의 우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 마필이랑 싸우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3번 옆을 차지할 마필들 중에서는 11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 뭉쳐있는 선입 직선까지 이어집니다. 직선에서의 결과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안쪽에 있는 3번마 우아룡 주행심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데뷔전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었죠. 차분하게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최적 선입권에서 잘 따라갔고 직선 구간에서도 완벽하게 파괴력 있다 할 수는 없지만 초반부터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 중속과 스피드 탄력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스태미너가 좋아요. 앞으로의 잠재력은 좀 더 논해봐야겠지만 이 편성에선 상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가 너무 좋아요. 3번 우대룡 우승에 대한 확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전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1번만 나의 전설이란 마필이 분명히 눈에 띄죠. 감고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발주 자체가 이 마필은 이제 기댔던 악벽 때문에 두 번의 주행 심사를 보고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데뷔전 자체에서는 외선에서 살짝 기다리고 잘 잡아주면서 가담을 했는데 불리한 전개다 보니까 크게 돌면서 상대보다 소리가 컸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어요. 중간에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 자체도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11번만 나의 전설로서도 이번 경기를 아낄 이유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베스트탑 같은 경우는 선입작전이 가능해졌죠. 데뷔전 이후 빠른 페이스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거 결정력이 크지 않지만 또한 직전의 경기는 병력의 여파가 있었던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번 경기에서 선입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8번마 JS 파워 같은 경우는 편성 때문에 봐야겠죠. 능력이 세진 않습니다. 뭐 스피드감도 월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가담이 가능하다는 거 좋은 자리에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마필들도 그렇게 능력마가 아닌 만큼 밀려들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마방 내용은 나쁘지 않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한 가지죠. 3번마 우아룡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이 11번, 2번, 8번 중에서도 다 꺾어내야죠. 당일 보강된 내용까지 상태까지 확인되고 좀 더 압축된 내용 약속드리겠고요. 4번마 이제 원더풀 오렌지라던가 6번마 로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4번은 뭐 코스 이점 속에 전기가 좋아질 수 있고 6번 로열 블레이드는 16주 만에 나오는데 상태는 크게 나쁜 게 없거든요. 2차권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전력인 것은 맞지만 3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일 상태 점검을 해보시면 이 마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까지 가능한 전력들 두 마리 마필 전달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3번 우아룡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오늘의 이경주였습니다. 네, 잘 확인하셨죠? 3번 우아룡에 대한 내용과 그 전개들 이번 경주에서 의심하기가 힘듭니다. 과연 이제 어떤 마필로 압축을 가져가야 할지 저 역시도 지금 정리는 돼 있는 상황인데
어린 하위 등급이다 보니까 당일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백동일이 현장에서 상태 확인하고 좀 더 강한 압축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12마리 마필 치러지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3마리 마필 자체가 아마 박스로 팔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거의 페더럴 킹을 중심으로 2마리 마필이 양분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3번 안목항부터 8번 페더럴 킹 그리고 11번 영광의 비트. 안목항은 주기가 늘어졌지만 스피드가 좋고 8번 페더럴 킹은 직전 늑발해서 그렇지 기본 사이즈가 좋고 11번 영광의 비트는 운영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힘은 좋고 모두 좋은 점은 있죠. 하지만 그만큼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겠죠. 첫 번째 마페는 안쪽에 있는 1번마 둘입니다. 2기의 기수가 기승을 하거든요. 2기의 기수. 기수만 보면 추천 못 드리죠. 근데 둘이 같은 경우도 단거리 스피드에서 흐름 가담 능력이 좋아요. 현등급을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을 달려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최근에 뛰었던 레이스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실 부분이에요. 직전 외곽 분리했던 11번에서도 충분히 가담을 해내면서 기존보다는 뛰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훈련 성과도 좋아졌고요. 마방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이기의 기수라고 해서 안 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 복병이 된다라면 인코스 최적의 이점 1번 둘이는 여기서 3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마리 더 6번만 천세 만세입니다. 17번을 뛰어서요. 2번의 준우승을 거두면서 겨우겨우 5등급에 올라왔어요. 근데 5등급에 올라왔을 때는 2착 승급으로 해서 바로 올라왔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당시 뭐 편성이 약하긴 했었지만 마필 자체가 고개가 좀 높습니다. 주행이 깔끔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속감도 있고 힘도 갖추고 있어요. 직전은 전개가 좀 풀리진 않아서 아쉬웠지만 힘이 살아있다는 건 입증이 좋거든요. 상대들 팀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 좋은 자리만 선점해줘도 6번만 천세만세는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이 마필도 절대로 여기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권 3강 구도가 있지만 전기가 좋아진 1번마 둘이 그리고 기본 능력이 좋은 6번 천세만사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당일 상태 점검 부탁드리겠고 저 역시 더 점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00m 5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죠. 야, 편성 보는 순간요. 처음에는 저도 깝깝했습니다. 안만안정 경주에다가 다 잘 뛰었던 마필들의 선전 뭐 선행을 누가 갈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선행을 갖지 못했을 때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또 마방의 내용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고 참 깝깝했는데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능력 확인하고 전개 확인하고 훈련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편성 정리되면요 상당히 때릴 가치가 있는 구도예요. 안만한정 경주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요 붙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백동일 모든 내용 체크 끝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도 초반부 마수거리 충분히 자금 확보를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붙어가는 경주인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당일 마지막까지 상태 체크하고 자신감 있게 승리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풀게이트, 현등급 기본 마필들이 눈에 띕니다. 조금씩 편성의 이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1번 비욘드, 그리고 바깥쪽 9번마 돼지자랑이 우선은 인기를 모아줄 구도예요. 당일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라면 외곽 11번 엔젤킹 스타로 좀 쏠릴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번, 9번이 좀 더 인기를 차지할 가능성, 대끼리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죠. 비욘드는 직전 1300m 운영에서 불리한 외곽이어서 좀 아쉬웠지만 거리 검증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고 9번 돼지자랑도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두 마필 모두 파괴력은 역시 크지 않습니다.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있는 모습인데 첫 번째 마필은 4번만 수처작주라는 마필 조심하십시오. 4등급에서 강급이 됐어요. 수처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벽이 좀 심했는데 좀 선두권을 공략했을 때 모래를 덜 맞고 뛰었어야지 이제 스피드감을 좀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데 4등급에서는 그런 레이스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빠른 레이스,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뭐 거리도 줄여보고 거리도 늘려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강급이 됐죠. 초반에 언급을 드렸었죠. 빠른 마필이 없어요. 9번 돼지자랑이라는 마필도 강력한 선행 마필이 아닙니다. 수초작전은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줄 겁니다. 4번 수처작주가 편안하게 선행을 장악해버린다면 여기서는 보배의 가치를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4번 수처작주 잊지 마시고 관심 잊지 마시고 이 마필 챙겨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마리 가장 좋아졌던 마필은 6번마 VIP 킹입니다. 안쪽에는 1번 비연도와 21조에서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태만 따져본다면 6번 VIP 킹이 좀 더 가벼웠던 모습이에요. 자력 입상을 계속 못해왔었고 흐름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썼을 때 그 끈끈함 자체는 현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기본기는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 페이스도 많이 느려졌고요. 유연명 기술의 안정교체라면 이 약해진 편성 틈에서는 6번 VIP 킹도 충분히 가치를 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안쪽 1번마, 9번마 두 마리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 중에 강급된 선행마표 4번 수처작주 그리고 훈련 상태와 의지가 좋았던 6번 VIP 킹 잊지 마시고 당일 상태까지 점검해 주십시오.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4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오늘의 5경주 추천 경주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이제 부산 경주를 치르고 나서 다시 한번 연타로 한번 쉬었다가 붙고 가는 구도인데요. 이번 경주는 크게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옥석이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이 안쪽 1번 정조의 꿈이 되겠죠. 1000m만큼은요. 빠른 페이스에서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약간 밀려있는 전개도 가능해요. 다만 직전에 1300m는 아직은 이 마필에게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부담 중량도 너무 컸고요.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요. 57이라도요. 이 페이스 자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그래요. 과연 후차권을 누구로 가져가려가 중요한데 외곽의 10번 베스트 구남, 외곽의 12번 활용 아예 꺾을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마필을 강하게 노려야 되는 마필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편성에서는 노려야 될 마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좀 배당도 나오실 것 같아요. 뭐 중심에 대한 확신과 후착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큰 경주인 만큼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경주 역시도 내용이 워낙 좋은 만큼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자신있게 인사드린다는 약속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16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안쪽 2번만 와칸다 그리고 외곽에는 12번 버닝스타가 아마 대끼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번, 12번 당연히 좀 바람이 분다라면 5번 파워 언더풀까지도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도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보여준 능력이나 그런 점을 판단했을 때 2번, 12번이 대끼리로 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번 와칸다도 역시 거리가 첫 도전이고 12번 버닝스타는 잠재력은 좋지만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까지 틈이 분명히 존재하죠. 두 마필을 아예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편성 구도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갈 구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 있는 3번마 마루짱이라는 전력이에요. 데뷔 초부터도 이제 마방 자체에서는 기본적인 걸음이 좋아서 기대를 좀 걸었던 전력인데 실전으로의 연결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유 자체는 말이 너무 심하게 기대요. 심하게 안쪽으로 그 기댔던 습성 때문에 이탈을 받고 중속을 보이고 자리를 잡아도 직선 구간에서 계속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었던 전력입니다. 계속 노력을 했고 변화를 보이게 마방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게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11월 달에 드디어 입상을 거뒀습니다. 직전의 경주는 이제 순위권에 밀렸었습니다만 당시의 경주의 포인트는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흐름이에요. 선두권 자체가. 초반에 자리가 좀 밀려버리고 나니까 마지막 한 발을 썼지만 그 벌어진 초반에 그 빨랐던 레이스 때문에 추진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기대는 것도 이제 완벽하게 잡혀있는 모습이고 준비시 모습도 상당히 의지있게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마방 의지도 강했던 3번 마루짱 이번 경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마리 8번 파이널 프런트도 조심하십시오.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 역시 빨랐던 레이스, 굉장히 난타전이 벌어졌던 레이스에서 무엇보다 이마필은 2주 만에 직전에도 출전을 하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봤던 모습인데 마지막 직선에서의 탄력과 여유는 상당히 인상이 좋아졌었죠. 3주 만에 역시나 이번 경주도 2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그만큼 상태가 안 나빠요. 자력 입상은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역습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페이스 자체가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에서는 8번 파이널 프런트 내용 좋은 만큼 이 마필도 함께 챙겨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부산 2경주는 인기만 접전 속에서 3번 마루짱 8번 파이널 프런트의 의지와 변화 잊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혼합 4등급이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안쪽 2번만 히든삭스, 그리고 바깥쪽 9번만 JS군주. 두 마필이 저배당을 형성하겠죠. 이번 히든삭스는 구조에서는 기대치가 큽니다. 주행심사 하나만 봐도 정말 좋았어요. 다만 이제 마필이 모래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긴 했었는데,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으니까 모래를 좀 맞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대한 만큼 능력이 나오질 않았고요. 직전에 오히려 외곽 10번에서 붙다 보니까 편하게 운영하면서 좋은 탄력을 보여줬죠.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마방 자신감도 좋아요. 다만 이제 모래를 안쪽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는 빠른 마필들이 많냐, 그게 중요한데 없어요. 그런 류의 이제 히든삭스가 방해를 받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오히려 밀고 나가서 선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히든삭스 높게 평가하고요. 9번 JS 군주라는 마필 자체는 직전 경주 어이가 없죠.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이스 군주는요, 원래 저 경기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출마 투표에서 그 전에 이제 외상 경주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다가 이제 출전표를 던진 건데, 박우른 기수가 미친 거죠. 저는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일 인기 1위가 였던 마필이 스테토란 마필이었는데 그게 선행 마필이었어요. 아니 도대체가 1000m를 떴던 마필이 출마 투표에 떨어져서 1700에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선행을 왜 갑니까? 그냥 4를 죽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박오른 기수 말도 안 되는 운영을 해서 4를 죽이긴 죽였죠. 심의실에 끌려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50조에서는 김덕현으로 교체했고요. 이번에도 2대 선정 가능성 높게 평가가 됩니다. 이번 경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내용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일본 슈룹이란 마필 자체가 여유가 좋습니다.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지만 직전 경기부터 굉장히 영리하게 뛰기 시작해요. 직전에 이제 마크 스토리가 로드반이 워낙 셌거든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직선 구간 들어와서 마필 스스로 뛰려는 탄력은 여유가 많았습니다. 인코스 2점이면 여기서는 함께 엮어주실 마필이고요. 5번만 사련이 위너라는 마필도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죠. 외산 4등급, 이제 동조의 마필과 이제 외산 4등급에 있는 마필들과 병합을 하면서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데뷔전은 그 난타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좋아진 오만 사련이 위너도 여기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기권에서 1, 2, 3, 4위권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인기권 안에서 끝난다는 거죠. 무리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조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즐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동일은 당일 상태 확인하고 좀 더 좋은 압축 약속드리겠고요. 부산 3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제 혼합 4등급 외국산 마필들과 국산 4등급의 기본기가 좋은 마필들이 좀 섞여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인기를 사전에 끌 수 있는 마필이 3번 리턴 오브 섭서디와 바깥쪽에 있는 9번 말리스타죠. 능력 자체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죠. 3번 리턴 오브 섭서디는 28조에서 11초로 이적한 상황에서 그 전에 열창 수술도 있었고요. 사실상 12월 1일 때는 11조 이적하고 첫 도전이라 갑이었었고 직전부터 성과가 다시 나와주고 있고요. 9번 말리스타는 마방의 기대주였는데 기대만큼의 거림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의 힘이 붙어가면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마필 모두 상승의 요건은 충분해요. 하지만 이 두 마리 마필 자체가 모두 높아진 부중에 50의 레이팅에 딱 걸려있다는 겁니다. 57회 부중 그리고 50 레이팅에 걸려있는 이 두의 마필이 과연 동반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 부러져도 둘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유리한 마필이 누굴까요?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만 스키터입니다. 역시 인기는 끌어줄 수 있어요. 데뷔 이후 스피드를 보이면서 입상을 거두다가 도민일보배에서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직전은 내심 아예 선행을 가지길 바랬는데 리턴 오브 섭서디 함께 뛰면서 가볍게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을 했었죠. 파괴력이 크진 않았지만 꾸준한 스피드 그리고 거리에 대한 검증을 조금씩 맞춰가는 모습이어서 더군다나 이번에는 제갈까지 물려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준비를 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상대들의 부중이 높아졌고 스키터는 여전히 오히려 직전보다 중량이 자체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스키터는 절대 이번 경기에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 목표 한두 더 안고 가시죠. 바깥쪽에 있는 7번나 센텀 번개입니다. 최대 복병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한 인기 5, 6위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괴력은 아쉽지만 스피드감 여유가 좋아요. 직전의 경주 자체는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기대면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았어요. 초반에 전기가 꼬여서 순위에서 아예 밀려버린 거지 제대로 된 경주를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마필의 직전의 경주 내용입니다.
마당 자체에선 칼을 갈고 준비를 했고 추진이 좋은 서승훈 기수로의 안정교체까지 두 마리 마필의 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과 선입권 공략도 가능한 7번 센텀번개도 함께 챙겨주실 마필입니다. 자, 3번과 9번에 틈을 노릴 수 있는 전개 우수 마필 2번 스키터 그리고 의지 마필 7번 센텀번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백동일 역시 당일 상태와 내용까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좀 더 강조드릴 경주입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1600m 4등급입니다. 10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능력만 한두를 잠재력만 한두를 가지고서 강한 압축을 가야 하는 구도죠. 뭐니 해도 여기선 6번 초인 강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 겁니다. 또 관심을 끌을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긴 거리긴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스피드가 없는 마필도 아니고 상대들이 워낙 약합니다. 내용도 의지도 확인이 돼 있고요. 과연 후차권을 어떻게 요리를 해드리냐가 관건인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경주가 배당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압축과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컸던 경주예요. 메인 경주만큼은 최근 욕심이 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조금씩 아쉬움을 보였던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붙는 경주를 선정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중반부 중요한 포인트의 승리 반드시 필승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당일 많은 사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승급하는 마필들이 더 능력 성장세가 가파르고요. 기존에 있는 마필들은 정체기가 좀 심하죠. 5번마 대망의 길 그리고 6번마 석세스 파티가 우선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구도죠. 대망의 길은 선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도메인 일보배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가능성을 표출했었고 6번 석세스 파티는 3세마 기대주였었죠. 역시 이제 경남 신문배에서는 아쉬웠지만 이후의 경주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면서 휴양은 있었지만 큰 병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필을 이제 보내놓고 다시 힘을 채워가는 과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마필 모두 승급전이라는 거 상대의 마필들도 준비가 좋았다는 점에서 틈은 존재하죠. 자,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전력은요. 안쪽에 있는 1번마 티아라 위너라는 전력입니다. 이 편성만큼은 이 조건에서만큼은 1번 티아라 위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정말 사연이 많죠. 이 마필은 13조에서 시작을 해서 7조로 이적했다가 12조로 이적했다가 31조로 이적했다가 그 휴양 기간 동안 상당히 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마필이에요. 이제 휴양 다녀오고 나서 점차적으로 말을 만들어가면서 작년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1조로 이적을 했습니다. 11월 23일이다 보니까 직전 12월 29일 경주가 31조로 이적하고 나서 첫 도전이었어요. 마필을 좀 체크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살아났고요. 된다는 거 알았고 이번에는 준비 시의 모습 강도는 강하지 않았지만 2주 만에 출전이라 상태가 활기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인코스 티아라 위너 이번 경주라면요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한두 더 8번 썬더 엘리란 마필도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 마필도 능력은 좋아요. 스피드감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좋은 전력인데 워낙에 출발 자세 자체가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었죠. 역시 16조에서 26조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적을 했었고 직전의 경주가 이적이요 첫 도전이었습니다. 직전의 경주에서 입상 내용을 판단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출발 자세와 발주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썬더엘리는 그랬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 마필인데 당시 페이스도 굉장히 강했었죠. 발주가 돌아왔다. 2주 만에 빠른 출전 주기를 가져간다. 더군다나 정우주 기수를 기승해서 어떻게든 중량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 감이 오시죠? 이번 경주에서 무조건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내용도 좋아요. 8번 썬더엘리까지도 관심 마필로 챙겨주실 구도입니다. 5번, 6번에 틈을 노릴 수 있는 의지 강했던 1번 티아라 위너 그리고 8번 썬더엘리까지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까지 꼼꼼한 체크 잊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0m 혼합 4등급이고요. 역시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5번마 정상백호 그리고 3번마 천년의 두 마리 마필이 우선 인기를 끌 겁니다. 정상백호는 이제 3세로 접어들면서 발이 더 여물고 있는 모습이라서 1700이지만 가능성은 있고 3번 천년의 비는 안전교체로 좀 더 빠른 이탈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관심 가질 필요는 있죠. 근데 문제는 정상백호는 9주 만의 출전인데 늘어난 거리에 또한 부중까지 너무 높아진 것은 분명히 부담 요소가 되고
3번 천년의 비는 최근에 너무 이탈이나 중속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의 틈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전력으로는 7번마 선스타트.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주 많이 놀랐습니다. 선스타트가 과거부터 좀 기대는 압력도 보였었고 무리해서 7월달이었죠. 그때 능력 부진까지 받고 막 변화하기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직전엔 참고 타더라고요. 가볍게 마필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타다 보니까 직선 구간 가서 오히려 더 뛰어요. 앞선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 빠른 페이스에서 그 정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최근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직전 많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천을 못 드렸던 건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마방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좋고요. 준비 자체의 모습도 여전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코 우연이라 하기엔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7번 선스타트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9번마 플래시제트라는 마필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필은 고가의 마필 치고는 좀 걸음이 아쉽긴 하죠. 근데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플래시제트 같은 경우엔 1000에서 1700을 한 번에 극복한 케이스. 그런 말들이 많지 않거든요. 앞말 중에서는 1000에서 1700을 극복한 케이스가 클리어검이라는 마필이 있고 1300에서 1700을 극복한 이제 입사 없이 극복한 우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플래시제트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상태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최근에는 무엇보다 발주 자체에서 좀 시덥지 못하게 자꾸 다리를 들고 나오거나 그 모습 때문에 아쉽긴 한데 힘은 계속 남겨두고 있거든요. 이번 경주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내용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기본 능력 좋은 9번 플래시제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에서 인기권 2두의 마필의 틈을 누릴 수 있는 7번 선스타트, 9번 플래시제트 당일 상태까지 점검 부탁드리면서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1800m 국산 3등급 경주 8마리 단촐한 구도죠. 이번 경주는 뭐 단촐하기도 하고 크게 이변을 보이기보다는 인기마 2두에 그나마 틈이 있다라면 누군지에 대한 그 마필들을 알고 가시는 구도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이변보다는 그 마필을 3번까지 함께 엮어보신다면 그래도 효율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마 기적의 적토마와 8번 삼성도끼가 인기, 대끼리를 갈 수밖에 없는 구도죠. 기적의 적토마 기억나시죠? 직전 승부처에서 좀 인기가 떴어요. 승급전이 직전의 경기가 승급전이기도 했었고 거리가 있었지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대가리는 기적의 적토마다. 무조건 믿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차권에서 대지 챔프를 좀 무시했었죠. 아무나 몰라도 되는데 하필이면 대지 챔프가 오면서 딱 한 마리 고민했던 대지 챔프가 오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경기이기도 했는데 이제 57의 부중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준비도 나쁘지 않고 상대가 약해졌고요. 8번 삼성도끼는 이제 거세하고 나서 10월달부터 변화가 오더니 연투가드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베스트 이제 컨디션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이어서 베스트보다는 그 점만 강조하더라도 승급전에도 삼성도끼도 가능성은 있고요. 변수가 있다라면 안쪽 2번마 대지 챔프가 될 겁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어차피 끄는 게 좀 남아 있었던 마필이어서 편하게 사람도 못 갈 구도라서 약간 고민했던 전력인데 초반부터 아예 참아버리더라고요. 아예 제어를 하면서 말을 탔어요. 당시 낙마를 했던 이기다가 선두권을 회집어 놓으면서 좀 더 틈이 발생을 했는데 내충을 파고드는 탄력은 생각보다 여기가 좋았습니다. 어차피 빠른 마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는 아예 기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구도고 직전 거리정을 맞췄기 때문에 안 될 이유 없다는 내용인 만큼 이번 대지 챔프 관심 가져주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6번마 신비한 바람도 이제는 무시 못하겠죠. 11월 달의 경주에서는 아예 그냥 바닥에서 한번 재봤어요. 어라? 걸음이 나오네. 직전의 경주에서 다시 한번 재보는 이제 타이밍을 잡아가려고 했었는데 운영은 쉽지 않았었죠. 이제 약간의 이제 진로가 막히면서 초반에 좀 밀려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올라오는 주폭은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준비했던 구도라서 2번 대지 챔프와 6번 신비한 바람의 당일 그 변화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시면서 인기마 구도입니다. 인기마예요. 58에다가 이제 깨진다면 2번, 6번 정도인데 당일 상태가 정말 베스트까지 올라오고 마지막 내용까지 확인이 된다라면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분석보다는 여기서는 제대로 된 당일 상태 확인과 압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점검해 주십시오.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800m 3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경주고요. 오늘의 후반부 마무리 구경주 서울에선 마무리가 되겠죠.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권 옥석에서 정확한 한 방을 좀 약속 드릴 경주예요. 5번마 디터미네이션 직전 브리더스컵에서 운영 자체가 좀 아쉬웠지만 막강한 주폭으로 능력 자체를 입증해주고 있고 상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준비 자체에서도 의심할 이유는 없어요. 무엇보다 후차권에서 되는 마필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내심 단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구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삼복을 노릴 가치 있는 마필이 함께 출전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다 때려 먹어야 됩니다. 이 경주는 복삼복. 저는 원래 삼쌍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삼쌍까지 말씀을 못 드려도 복삼복 내용 자체가 딱 떨어지는 만큼 구경주는 먹고 가자고요. 정책 내용이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백동일이 승리 안겨드리겠다는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1401등급 경주 12마리 오늘의 부산 6경주 추천 경주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기대치가 강해요. 1400m 1등급에서 무엇보다도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죠. 1등급 이제 최상권이라기보단 1등급 중하 중상에 껴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해요. 거리까지 1400이고요. 이번 모닝대로도 나쁘지 않고 돌아온 포경선이 59.5인데 될까 고민도 되시죠. 그 외의 마필들 기존의 팔목 굿캐스팅의 변화 가능성이라던가 안쪽에 있는 4번 다이나믹 스타라든가 1번 담양태양이라던가 굉장히 넓게 포진데요. 뚜렷하게 강자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도입니다. 하지만 내용 알고 붙으시면요. 정확하게 압축이 가능해요. 인기권에서도 이제 불안한 마필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그 마필 확실하게 꺾어드릴 거고 내용과 전개 훈련과 의지까지 일맥상통하는 그 마필 가지고 강한 한 방 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적 가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구도이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상태들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자신 있는 준비 했던 만큼 완벽한 승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시청자 경마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로 넘어갑니다. 2000m 1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8마리 단촐합니다. 1등급 중에서도 이제 중하권이 되겠죠. 2번만 샴로커, 5번 티즈플랜, 당일 최저배당 2배 나올까요? 2배가 나올까? 이 2배가 넘을까? 그것도 관건이네요. 샴로커는 그랑프리에서 지금 직전의 경주에서 입상을 거뒀고 티즈플랜은 샴로커가 60을 달다 보니까 52를 달고 뛰고요. 샴로커가 60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은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샴로커가 예전에 이제 한계 부준이 59예요. 59.5까지 타봤을 때는 입상 실패를 했었었고, 근데 59를 탔을 때 최근에 이제 올해 3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3위를 차지했던 마필이 참마였었고 그 마필이 이제 59 달았던 샴로커를 12마신 차로 삼착을 했다는 거. 그만큼 최근에 샴로커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되겠지만 마방 내용은 이상 없다네요. 어떡하실래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번 경주는 두 마필을 필두로 3번 공략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1번 장상 카우보이 그리고 바깥쪽 7번만 울트라 로켓이 되겠죠. 장상 카우보이 같은 경우는 직전 요배동 때문에 3개월 만에 출전을 해서 많은 변화를 보여줬고 티즈 플랜을 따라갔다는 것 자체에서는 안정감 있는 또 51의 부정도 매력 다시 한번 있고요. 7번 울트라 로켓은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또 긴 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엔 투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힘이 좋은 전력일 만큼 7번 울트라 로켓 이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번 경주도 결국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무리한 저배당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마필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힘들다는 거 그 부분을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된 4도 안에서 끝날 겁니다. 당일 상태 점검 필요하다는 거 당일 압축 약속은 드리는 구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 11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1400m 2등급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4번마 대군천하와 8번 짱콩이 우선 저배당을 형성해 줄 겁니다. 4번마 대군천하는 최근에 직전 경주에서 3착 승급으로 도전을 해서 많이 뛰어줬었죠. 개인적으로는 더 뛰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발주가 좀 좋지를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코들레를 해제하고 눈가면을 씌우고 집중력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겠죠. 8번만 짱콩은 이제 51조가 사라지면서 51조에서 20조로 이적하고 나서 계속 직전의 경주에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제 57.5를 극복하느냐. 마방의 단일 출전은 이해가 가는데 틈이 없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변화를 볼 수 있는 포지션의 마필들은 2두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마필은 5번 초코캔디가 되겠죠. 14조에서는 도입 당시부터 기대치가 컸어요. 안말 대상 경주까지 이제 바라보고 좀 도입을 했던 마필이었는데 스피드는 좋은데 좀 운영이 좀 쉽지가 않았었죠. 결국에는 9월달에 STC 트로피 때, 싱가포르 트로피 때 패출혈까지 나고. 근데 패출혈 난 것 치고는 직전 경주 변화가 좋았어요. 직전 경주 의도적으로 따라가려고만 노력을 했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보여서 이번에 좀 조여주면서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초코캔디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11번만 왕복꽃을 이번 경주에서 가장 노림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력 마필이죠. 3세 마필 중에서도 정말 18조의 기대주이기도 했었었고 이제 경정매겸 때문에 거의 1년을 통으로 날렸어요. 근데 직전 상태가 이상은 없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띄워줄까 하는 좀 고민을 했던 마필이기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혀 의지가 없었다. 무리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근데 상태는 이상이 없다. 상태는 직전보다 좋아졌다라면 이번 경주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일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지금 좀 당일 상태 보고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11번 왕복꽃의 변화는 이번 경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인기와 틈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자리 회복세 5번 초코캔디, 기본 능력 좋은 회복세 11번 왕복꽃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당일 좀 더 꼼꼼한 모습으로 정리된 마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모두 준비된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강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금토일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1호 경마라고 생각합니다. 1호 경마에 이겨야 가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진 모습 약속드리겠고 지난주보다 나은 성적 분명히 해낼 겁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반드시 강한 승리 보답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백동일 현장에서 정말 현장에서 저보다 준비된 내용으로 완성도 높은 승리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일 다음 주 3주차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